이 장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자는 명품 들면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명품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문제는 단순히 미선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한테만 예외를 허용할까요? 오늘은 영철이 틀렸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영철을 욕하거나 변호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연애 프로그램을 빌려서 사람이 왜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관계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영철 vs 영철. 사람은 왜 자기 자신과 싸우는가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모순은 거짓말이나 악의를 뜻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상태, 그 정도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왜 이런 모순이 생겼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 영철아재 성공적으로 정숙 누나랑 결혼에 성공함으로써 자, 나는 솔로 최고의 이제 성과를 얻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커뮤니티 등에서도 지금 두 분의 결혼에 축하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도 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영철아재가 본방 중에 독특한 말들을 많이 했죠. 본인은 여성에 대해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따지는 게 굉장히 많아. 샤넬이니 뭐니 하면서 이화 때부터 여자는 이래야 되고 왜 연상 여자들은 가만히 있느냐. 밖에 나가서 남자들 시켜먹지 말고 본인들도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화 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한 소리하고 독특한 행보를 많이 보였죠. 마지막 화에서도 그런 모순적인 행보에 대해 우리 누나들이 다구리를 친단 말이죠. 아니 너는 명품 외국차 끌고 다니면서 왜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자의 차처럼 여자도 가방일 수 있잖아 라고 우리 현숙 누나가 딱 한 대 꼬집습니다. 그때 우리 영철아재가 한마디 이제 변명하긴 해요. 아, 내가 자동차 회사니까 아무 차나 타고 다닐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도 외국계 이제 명품 차이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BMW, 현대차 다니는 직원이 이제 도요타 차 몰고 다니면 욕 오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쟤는 왜 다른 차도 아니고 왜 외국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왜 일본 차를 타고 다니냐고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철이 명품 티셔츠를 또 입고 다닌다 한다거나 그런 모순적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 아무리 봐도 영철 vs 영철이야 이거는.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어. 정치인들이 옛날에는 A에 대해서 그렇게 막 비판했고는 본인이 나중에는 A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느낌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영철 아재는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히 저희 추측이 많이 들어가서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철 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쩌면 영철은 상당히 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플러스 운동부정의 영향까지 결합이 되면서 본인 또한 이러한 내면적인 것들을 닮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 해석을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좀 가부장적인 스타일의 경우는요. 영철 또한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영철이 설명하신 대로 아버님, 어머님 다 좀 유한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정정을 할게요. 그럼 좀 이상하죠? 부모님은 유한데 왜 영철은 이런 식으로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순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생각은 이제 어떠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전에 영수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화 때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소황제라고 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현재 지금 중국의 그런 문제들, 자녀분들의 문제가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재질하고 규율을 이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기보다 자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자녀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된 나머지 교육이라든가 예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해질 수 있다고 이럴 때 영수의 짜치는 잘난 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은 영수아제가 많이 성장을 해서 훨씬 좋은 모습을 마지막 화에서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보여주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영철 또한 상당히 이제 좋고 좋은 이제 분위기에서 자라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영철아재는 또 보면 되게 동생인 상철아재도 말은 틱틱거리지만 부드럽게 대하고 좀 좋게 대하는 부분도 있긴 하단 말이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이 영식아재랑 별 차이가 없어. 영철 형의 어떤 학창 시절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형이나 나랑 별 차이가 없던데요? 라고 하면 가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센 척하고 더 있는 척하고 더 막 근육을 이렇게 과시한다거나 마치 소설가 해밍웨이가 굉장히 좀 마초적이고 센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여린 사람이었다는 게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영철아지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런 느낌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반대로 진짜 마초적인 사람이 있다면 저는 23기 영호님을 좀 예로 들고 싶습니다. 영호님의 뭐 환경이라든가 가정이 뭐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굵고 단선적이며 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게 저는 진짜 가부장적인 스타일? 가부장적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장일단이 있는 명확한 선을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 영철아재는 말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뭐 여자는 샤넬 어쩌고저쩌고 뭐 명품은 어쩌고 막 떠들어대지만 막상 본인이 하고 있어. 티셔츠를 명품 티셔츠를 다 입고 다니거나 해외여행 왜 가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몇 번 갔다 오기도 하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23기 영호와 29기 영철의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해밍웨이를 영철님과 비교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아닌 척해요. 센 척해.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 은근히 소망하거나 욕망하거나 은근히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철의 이런 행보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무슨 훈장님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고 싶다. 뭔가 귀티나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남자답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내심 선망하지만 그러나 그 선망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을 혐오한다고 포지션을 잡음으로써 또 다른 희귀한 포지션, 남들에게 선망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치 현진건 작가의 비사감과 러브레터도 겉으로는 연애 편지야 웃기고 앉아서 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읽으면서 로맨틱한 감정에 휩싸이다가 뜨억하게 되는 그 느낌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여기까지 듣고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영철한테 잘 보면요. 남자들한테는 안 그러고 여자들한테만 그런단 말이에요. 본인의 그 기준을 똑같이 남자들한테 적용을 해서 뭐 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비싼 걸 하고 다닙니까? 라고 하지 않고 왜 여자들한테만 그러느냐?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저의 생각은 남자들한테 적용을 한 순간 본인의 모순이 이제 폭로가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예외야 라고 하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제가 예외라는 말 했잖아요. 이게 사실 권력과 되게 유사하기도 해요. 권력의 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긴 하지만요. 진짜 권력의 힘은요.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예외를 해도 내가 질문받지 않는 힘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딴짓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못하지 않겠습니까? 영철은 은근히 그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같은 남자들에게 적응했다가 역으로 이제 멱살 잡힐 수가 있거든요. 상철이 형님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라도 하극상을 하게 되면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가오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반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고 반격을 할 가능성이 낮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좀 못된 신보가 아닐까 저는 조금 영철님을 이번 부분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적용하려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죠. 우리 남경 PD한테도 가가지고 우리 남 PD님 이런 거 있고 방송하면 되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 인정한다. 근데 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가? 저는 그것이 권력, 즉 힘을 행사하고 싶은 좀 영철의 은밀한 욕망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철은 본인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옥순이라든가 우리 순자 누나 보통 아니죠. 또 기도 상당히 세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노야. 그리고 좀 정숙처럼 자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정숙 누나 그렇게 사람이 악하진 않거든요. 우리 영철아재도 제가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 그렇지 사람 자체가 심각하게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숙 누나도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 영철 내 이제 남편 내 신랑 말 저러고 하나 몰라. 내가 맞춰줘야지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누나처럼 철없는 남동생을 보는 심정처럼 좀 맞춰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영철의 모순적인 모습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숨기기 위한 거란 걸 꿰뚫어보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독이고 싶은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동시에 영철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어쩌면 아버지로서의 그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랬던 게 아닐까? 이해하는 계기가 되면서 정숙님이 영철님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숙님이 눈이 삐어서 아무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 영철이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감도가 급상승한 이유는 영철이 완벽한 남자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남자, 포용할 수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정수님도 알면서 고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쌀밥을 많이 드셨는데 그렇게 은근히 정숙은 영철에게 자신이 이제 사실 이제 샤넬을 빌려왔다는 말을 듣고 영철아재가 은근히 좋아하는 이유도 좀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으로 나는 겉으로는 센 척 해야 돼. 그러나 한편으로는 되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정숙에게라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영자 누나한테 그런 마음이 이제 한 대 맞고 현숙 누나한테 한 대 말하면 또 한 소리 듣고 우리 순자 누나한테 얘기하면 또 들통나고 영숙 누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영숙은 오히려 내 연약함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영철은 느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갖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오잡고 있는데 우리 영숙은 언젠가는 안 통하지 않을까? 이 교수님이기도 하고 의사 집안이기도 하고 갖춘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앞에서 쭈구리가 될 것 같아서 영철에 대해서 영숙이 끌려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영철이 뭔가 미묘하게 대화가 안 맞고 여기는 계속 파스타 먹고 그래. 영철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아, 자꾸 파스타 먹고 그러면 내 가오가 안 사는데 이 비싼 걸 계속 사줘야 돼? 이 풀조가리 몇 개 먹는 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반대로 정숙은 뭐 떡볶이집 가도 오케이고 홍어집 가도 오케이고 다 오케이야. 굿. 알뜰딸뜰 실용적입니다. 플러스 내가 조금 없는 티를 내도 이제는 정수님이 겉으로 뭐라 해도 아이 잘못 결혼했네. 아유 내가 이 인간과 결혼해서라고 해도 어쨌든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런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철님도 정수님을 택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영철이 중간에 뭐 성형이 있어요 이런 드립을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여성 탐정님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다 있어라고 화를 낼 것 같지만 정숙 입장에서는 에휴 뭐 네가 그렇지 뭐 많이 듣던 소리요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연민을 느끼고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의 아버님도 이제 정수님께 똑같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너 어디 가서 성형하지 마라. 어딜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한 소리 계속 듣고 정숙은 또 내심 반발심이 들어서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싸우고 지금 그 과정을 영철에게서 똑같이 반복하는 걸 느끼면서 아 남자가 생각보다 좀 여린 구석이 있구나.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짠다, 공격적이다, 남녀차별이다, 여혐이다, 남혐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 남자도 참 어린아이 같은 구석이 있구나. 철없는 면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에휴 하면서 그냥 끌어안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겉으로는 멋져 보이고 싶고 당당하고 싶지만 내심 그러지 못하는 그 영철의 소심함과 찌질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정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또한 사실은 좀 모순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안 척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하고 있는 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영철에게서 본 것 같아요.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방송상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너무 정죄하지 않고 여과하지 않고 본인의 가오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사람들에게 불쾌한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철아제 정순이가 성공적으로 결혼할 만큼 앞으로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정리하면 영철의 문제는 보수적이라서도 꼰대라서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하기 말하면 센 척해야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어떤 한 여린 사람의 방어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이 구조는 연애 프로그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와 가족, 정치, 인간관계 어디에서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말하는 사람이 왜 항상 예외를 갖고 있는지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덜 미워하고 동시에 더 정확하게 경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남겨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